네, 엘모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노영욱입니다. 저는 목차는 배경 지식, 그 다음에 기존 인베딩의 한계, 그 다음에 엘모에 등장했을 때 엘모에 대해서 4랑 5를 통해서 핵심 기술과 작동 원리, 그 다음에 다운스트림 적용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실험 결과 분석 및 결론 이렇게 해가지고서 목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는 언어를 어떻게 이해하는가부터 알면 좋은데요. 컴퓨터는 저희가 보다시피 단어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숫자로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머신러닝을 했을 때도 원핫 인코딩이나 여러 가지 인코딩을 통해서 단어를 숫자로 바꿨던 경험을 한번 해보셨을 건데요. 그런 거를 통해서 뭔가 그 컴퓨터가 이해하기 쉽도록 뭔가 숫자로 바꾸는 변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언어를 수학적 좌표로 바꾼다라는 게 자연어 처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 뭔가 번역기나 챗봇 이런 거를 만드는데 핵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단어 임베딩이라는 것을 통해서 단어를 숫자로 변경을 했어요. 근데 단어를 고정된 크기의 실수 벡터로 표현하는 기술을 원래 단어 임베딩이라고 합니다. 이거 아래 그림을 되게 자주 보셨을 텐데요. 맨이랑 우먼, 그다음에 킹이랑 퀸처럼 뭔가 남자에서 여자로 바뀐 거는 같은 길이로 뭔가 같은 방향으로 변경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월킹이나 월크드, 스위밍이나 스웸처럼 뭔가 현재 진행형에서 과거형으로 바뀌는 것 또한 뭔가 같은 변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뭔가 의미가 비슷한 단어는 벡터 공간에서 물리적으로 같이 변경되거나 가깝게 위치하도록 학습하는 거를 원래 단어 임베딩이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가 있었어요. 월드 투백이랑 그로브가 있었는데 월드 투백 저희가 봤다시피 시보나 스키그램처럼 단어 주변 단어로서 그 현재 단어를 예측하거나 현재 단어로서 주변 단어를 예측하는 스캡그램처럼 뭔가 주변 단어로서 현재 단어를 예측했습니다. 근데 이 기존 임베딩엔 한계가 있었습니다. 단어는 무조건 하나의 벡터만 고정된 벡터처럼 가졌어요. 근데 여러 가지 뜻을 가진 동음이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 키즈랜드 영상을 보시면 불다나 타다, 빨다, 차다, 쓰다 뭐 이런 것들은 되게 다양한 의미로서 해석돼서 이런 것도 하나의 그 주민등록처럼 하나의 벡터에 표현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다라는 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 그러, 그러기도 했고, 뭔가 단어 임베딩이라고 했을 때 문맥을 전혀 읽지 못하는 원래 정적인 표현 방식이어서 뭔가 그 문장의 뉘앙스를 파악하기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뭔가 저희끼리 친구들끼리 비꼴 때 야, 너 참 잘한다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도 그냥 참 잘한다라는 단어로만 해석했을 때 긍정의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모나 원래 버트 뭐 이런 GPT 같은 새로운 문장 기반의 임베딩 기법이 등장해요. 저희는 그 중에서도 엘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모를 알기 위해선 LSTM을 먼저 알고 가야 돼요. 근데 좀 먼저 설명을 해주셨다시피 forget, input, output gate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그마처럼 보이는 그 시그모이어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기억할 건지 퍼센트를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그모이어는 0과 1 사이를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얼마만큼 기억하고 얼마만큼 인풋 게이트에 새로 넣을 것이며 얼마만큼 아웃풋에 넣을지 이렇게 그걸 정하는 것을 시그모이어를 통해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통해서 얘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공간을 가지는데 얘는 저희가 공분산의 개념과 숫자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치하고 어느 정도의 방향성이 서로 같은지를 이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통해서 LSTM이 작동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했다시피 기존 RNN의 장기 의존성 문제를 문장이 길어지면 앞 내용을 잊어버리는 문제를 게이트를 통해서 해소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이게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엘모는 Embedding from Language 모델로서 문맥에 따라 동적으로 변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까와 다르게 정적에서 동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단편적인 단어의 뜻만이 아니라 문법, 의미, 다이어를 한꺼번에 모델링하여 뉘앙스를 파악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언어 모델이잖아요. NLP를 해결하기 위한 언어 모델인데, 언어 모델이라는 단어 시퀀스가 얼마나 자연스럽은지 확률로 모델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성형 AI에서 따온 것을 보면, 언어 모델은 단어 시퀀스에 확률을 할당한 모델로서 이를 통해 새로운 시퀀스를 생성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에 보이는 사진처럼 저희가 생성형을 쳤을 때 AI, 그 다음에 AI 모델, 이런 것들이 실제로 확률 기반에서 어떤 게 가장 높은 확률로 사람들이 검색을 하고 그 다음으로는 어떤 걸 검색하고 이런 식으로 확률이 할당돼 있고 그 확률이 가장 높은 것들을 위에 보여주는 순서대로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방향이 왜 필요하냐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진짜 아예 문장을 모르다시피 하고 나는 배를 먹는다라고 했을 때 나는 배 라고 했을 때 진짜 먹는다를 보지 않으면 해석할 수 없어서 뒤쪽으로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식을 좀 해석을 해보자면 PTK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 T1부터 K-1까지 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T1부터 TK-1까지 이전에 뭔가 순차적으로 적용된 그 전에 과거의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사건들이 일련적으로 일어났을 때 TK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아래 걸 보시면 K1부터 N까지 있어요. 그래서 TK가 이미 K1부터 KN, 그 다음에 N까지 미래의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TK의 확률은 어떻게 되니? 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에 보시면 저희가 아까 위에서 봤던 거에서 뭐 이상하게 생긴 동그라미에 X, LSTM, S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BLM이란 건데 LSTM에서 왼쪽 그 오른쪽 화살표가 있는 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라. 순방향으로 읽어라 라는 의미고요. X가 달려 있는 건 입력 데이터, 그 다음에 S가 달려 있는 건 뭔가 이걸로 통해서 나타내는 결과값, 예측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에서 LSTM이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는 거는 역방향으로 해석해라 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깊이라는 걸 보겠습니다. 엘모는 3층으로 일단 보여지긴 하는데 이것보다 더 높게 쌓을 수도 있어요. 일단 여기서는 세 개로 엘모를 표현했기 때문에 이걸로 설명을 해보자면 일단 I read a book yesterday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의 단어로서 이렇게 보여지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forward LM이랑 backward LM이 양쪽에서 이런 식으로 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순차적으로 쌓아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그 다음 페이지부터 천천히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낮은 레이어에선 i라는 걸 일단 임베딩을 했을 때 아무 정보가 없기 때문에 문장의 물리적 뼈대나 품사, 아니 물리적 뼈대인 품사나 바이오 태깅이라고 begin, inside, outside의 줄임말로써 뭔가 그 문장의 일단 기본 뼈대 같은 문법적 정보를 포착하고요. 그 다음에 점점 학습함에 따라 단어 의미 중의성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그 동의어 이런 것들을 해소한다거나 공동 참조 해결이라 해가지고 대문자 아니 그 대시나 뭐 아이 뭐 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영어에서 쓰이는 것들을 좀 뭔가 그것들이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지 어떤 물건을 지칭하는지 같은 공동 참조 해결 문제 같은 걸 해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I라고 했을 때 그 두 가지를 이제 그 인터널 스테이트 1에서 I에 해당하는 것들을 두 개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그 가중치를 부여해서 그걸 다 더한 다음에 감마라는 걸 통해서 하나의 벡터로서 뽑게 됩니다. 이건 나중에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CCG라는 정교한 구문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게 뭐냐면 원래 태깅이란 것은 명사나 동사라는 것만 표현했다면 얘는 나는 어떤 얘인데 그 전이나 내 전이나 내 후에는 어떤 문법이 와야 돼, 어떤 이름표가 달린 얘들이 와야 돼 라는 것들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내 문장 다음에는 어떠한 문법이 와야 되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그런 고차원적인
문법을 좀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프로브뱅크나 바이오 같이 원래는 문장에서 어떤 해석인지만 좀 했다면 이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라는 논리적 관계까지 규명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비긴 아까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해가지고 어떤 역할이 언제 시작되고 그 다음에 그 역할은 이때까지 뭔가 이런 역할을 할 거야. 그리고 이때부터는 이 역할이랑은 상관이 없어. 뭐 이런 식의 뭔가 좀 순서를 좀 더 문장을 좀 더 매끄럽게 읽게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다시피 그녀, 이것은 문장으로만 봤을 때 그 전의 문장이나 뭔가 맥락상으로 파악해야 되는 원래 단어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누군지 좀 명확하게 확실하게 찾을 수 있다라는 게 공동 참조 해결입니다. 그래서 단어 수준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문장으로서 문맥으로서 이게 누구고 뭔가 뉘앙스가 어떻고 이런 걸 좀 판단할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엘모의 작동 원리를 아까 좀 더 얘기했던 거에서 심화적으로 들어가고 다운스트림 적용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것도 그 시퀀스 투 시퀀스나 그 다음에 그 어텐션에서 좀 봤죠. 나는 이거 그 전에서 봤던 내용이랑 그 역전파로 본 이것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나는 이걸 통해서 어떤 식으로 해석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알케인은 아까 봤으니까 넘어간다 했을 때 엘모 테스크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감마부터 보시게 되면 전체 스케일은 난 이 정도로 조정할 거고 SJ 태스크라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나는 이 문장을 어떤 정도로 가중치를 줘서 이 문장을 해석할 거야. 그 다음에 그 감마를 통해서 이렇게 뭔가 가중치를 조정된 문장을 이런 식으로 스케일을 조절할 거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운스트림 적용 방법은 먼저 일단 얘는 막 사과를 사과라고 보는 게 아니라 시옷, 아, 기역, 오, 아 이런 식으로 순수 문자 기반으로 입력을 받아요. 그래서 이걸 하이웨이라는 걸 통해서 뭔가 이미 학습이 됐고 뭔가 가중치가 조정이 된 얘들은 그냥 넘깁니다. 그래서 그걸 더 학습하면서 뭔가 실수가 나는 걸 막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다시피 순방향 바이 LSTM이나 역방향 LSTM을 섞어가지고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점이 뭐냐? 기존 임베딩 값에 뭔가 옆에 이렇게 벡터를 조금 붙여서 그냥 나란히 연결해서 붙여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 좀 블럭처럼 간편하게 통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CNN 빅 LS팀이 이때까지 시타라고 해가지고 시타가 이때까지 가장 성능이 좋았다라는 걸 표현해요. 그래서 이때까지 성능이 가장 좋았던 CNN 빅 LSTM이라는 것을 가져와서 대규모 모델을 성능 저하 없이 절반으로 축소했습니다. 그 뭐 맥스플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 의미적으로 좀 중요한 것들만 뽑아서 좀 줄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양은 1096개의 유닛과 512차원으로 일단 사양을 맞추고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2층으로 바이 LSTM을 진행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단어가 아니라 문자. 그래서 사과를 봤을 때 시옷, 아, 기역, 오아 이런 식으로 문자 단위로 입력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없는 단어나 오타에도 되게 강해지는 장점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뭔가 그 동음이어 같은 것도 해결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하이웨이 레이어와 점차 연결을 통해서 게이트 조절을 통해 정보를 변형 없이 그대로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잔차라는 걸 통해서 여기 그 첫 번째 LSTM 인터널 스테이트 1에서 인터널 스테이트 2를 갈 때 보이는 이 선을 통해서 하위층의 정보를 상위층에 직접 더한다라는 걸 통해 학습의 안정성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깊은 층에서도 정보가 왜곡되지 않고 끝까지 전달된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어, 네. 그래서 실험 결과 분석과 결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최상단층만 사용을 했어요. 저희도 모델을 보면 최종 학습시킨 파라미터만 뽑아내는
원래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얘는 모든 층을 섞어서 결과를 뽑아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낮은 층에서는 아까 문장이 아니라 뉘앙스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를 학습했고 그 상위 계층에서는 문장의 뉘앙스를 좀 파악했다라고 했죠. 이걸 모든 층을 섞어서 가중치를 냈기 때문에 원래 최상단 층만 사용하던 것보다 결과가 좀 좋게 나타났습니다. 여기 베이스라인과 라스트 올리 이거를 봤을 때 그 성능이 84.7에서 85.2나 뭐 SNLI도 성능이 좀 올라간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좀 알기 편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이것들이 뭔지라고 설명을 먼저 해드릴게요. 엘모가 정복한 6가지 주요 해결 과제가 있습니다. 엘모는 자연어 처리기도 하고 뭔가 문장의 그 뉘앙스를 파악하는 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SQUAD 이 친구는 질의응답입니다. 그리고 SNLI는 자연어 추론, 그 다음에 SRL은 의미 역할 파악, 그 다음에 아까 말했다시피 공동 참조 해결, 그 다음에 개체명 인식, 그 다음에 감성 분석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뭔가 문장을 파악했다라는 걸 인증해주는 뭔가 결과였어요. 이것들의 성능을 좀 더 끌어올리면서 엘모가 문장 단어 기반에서 문장을 이제 해석하는 단계까지 왔다라는 걸 인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태스크를 통해서 뭔가 그 기본적인 것들에서 뭔가 성능을 끌어올렸다. 좀 더 문장의 뉘앙스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풋만 넣었을 때, 아웃풋만 넣었을 때, 그리고 인풋과 아웃풋에 엘모를 섞었을 때 성능 차이를 비교한 건데요. SQAD와 SNLI는 인풋과 아웃풋 모두에 넣었을 때 성능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SRL은 인풋 넣었을 때만 성능이 올랐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성능이 바뀌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 플레이의 이웃 단어를 좀 뽑아냈을 때 글로브는 플레이드와 플레이어만 찾았으면 엘모는 엑설런트 플레이나 뭐 스포츠 선수 같은 걸 좀 더 뽑았다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WSD에서 그 LM 같은 걸 사용했을 때 성능이 높다라든지 품사 태깅에서도 그 코브보다 좀 더 성능이 높아서 문맥적으로 파악하는 게 그 엘모의 방식이 좀 더 맞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로 샘플링을 해봤어요. 성능을 뽑아봤을 때 엘모를 장착했을 때 단 1%의 학생만으로도 뭔가 기존 모델의 10% 데이터를 쏟아부어 만든 성능과 대등한 수준을 뽑아냈다. 그래서 데이터를 그렇게 많이 쏟지 않아도 성능이 크게 형성되는 걸 볼 수 있다. 뭔가 학습의 시간이 덜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정적인 시대에서 동적인 표현의 시대, 뭔가 문장의 뉘앙스를 파악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고 평가를 받는 게 엘모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트나 GPT 트랜스포머의 기반 거대 언어 모델 연구를 폭발시키는 결정적인 촉매제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